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출생 장려 정책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출산율이 0.98에서 0.92, 0.90, 0.88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참 가임 여성이 생애 동안에 낳는 그러한 출산율이 지금 0.88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무출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계속 가면은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 약 2천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2300년이 되면은 이제 국가 소멸 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은 출생 장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다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대한민국의 사회통합 정책과 맞물려서 잘 진행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출생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 출생 장려를 할 때 프랑스가 저출산에서 다출산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요 세 가지였어요. 동거 커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요즘에 어, 이 동거 커플, 그러니까 생활 동반자죠. 생활 동반자. 요즘 동거라는 용어보다 동반자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동거 커플을 인정하고, 그리고 동거 커플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프랑스는 출산율이 급등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수당.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수당이 국내 총생산의 5%, 그러니까 약 5조, 약 50조, 약 50조 원을 가족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약 50조를 가족수당으로 줌으로써 어, 자녀가 여러 명 있어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니까 자녀를 낳겠죠. 저도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저도 결혼을 한 지가 벌써 22년이 됐어요. 22년. 결혼을 한 지가 굉장히 저도 오래됐죠. 그래서 22년째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부부가 함께 산다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 소중함이 있고, 진짜 어떤 애완견이 줄 수 없는, 예? 당연히 애완견과 비교하면 안 되겠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1인 가족 시대가 열리게 되고, 1인 가족을 하면서 이제 주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데, 애완동물이 줄 수 없는 아주 깊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주는 기쁨과 가치와 동반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대학을 졸업을 했고, 둘째는 이제 대학생인데, 자녀가 주는 소중함이 있습니다. 예, 좀 힘든 것도 있죠.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저도 힘들었어요.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가족수당이나 세금 혜택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진짜 정부가 그동안은 그냥 부모의 책임으로 밀어 넣은 거죠. 그래서 저도
두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두 자녀들을 IMF 이후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게 참 결혼이라는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비혼주의자들이 생기게 되고, 비혼주의자 그리고 비출산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2억에서 3억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힘드니까 비혼, 그 다음에 비출산. 이 비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결혼을 했으면 그 두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건데, 우리는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뭐 장인, 장모부터 해가지고 온 그 집안에서 어, 엮여가지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막 가문주의에서 가족주의에서 이젠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흐름이 개인주의, 1인 가구, 그 다음에 비출산, 비출산, 비혼, 비결혼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가고 서로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이런 소중함이 있고요.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주는 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제 저도 자녀가 성인이 되니까 또 친구 같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아니면 절대로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거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소중한데, 정부가 가족수당, 아까 프랑스는 50조를 가족수당으로 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혜택을 주고요. 동거 커플을 인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였어요. 2점대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극복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출산율 3%까지 올린다라는 출산 장려의 비전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빨리 선진국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그래서 동거 커플, 그러니까 생활 동반자법이죠. 생활 동반자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수당. 가족수당을 진짜 국내 총생산의 5%를 배정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약 50조를 프랑스가. 이게 돈을 뭐 저출산 극복 정책이라고 하면서 150조를 써가지고 누가 썼어요? 그 돈을 누가 썼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정부에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해외에서도 많이 활동해보고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법을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득을 챙기는 세력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국인 정책에서 보면은 토픽이 있고 EPS 토픽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EPS 토픽, 그리고 유학생들은 토픽. 그래서 유학생들은 교육부, 근로자들은 EPS 토픽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또 계절 근로자들 보면은 이거는 지자체. 이게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활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뒷돈을 얘기해요. 뒷돈 문화가 아주 그냥 일반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내려놓고 국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출산 장려, 네, 우리가 동거 커플을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거를 거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뭐 자녀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생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는 정책들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반중, 친미 뭐 이런 정책들 제가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왜냐하면은 국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익. 지금은
반중 친미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누가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그 가족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또 진보적입니다. 동거 커플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 수당을 프랑스가 5%를 배정했다라면 우리도 가족 수당을 5% 이상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출산의 장려를 도와야 된다. 네, 요즘엔 또 출산이라 그러면 여성 출산하기 때문에 여성 책임을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출생이 더 좋은 용어 같네요. 네, 동거 커플에 대해서는 생활 동반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제가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동거 커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게 되면은 출생이 장려된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제가 출생 장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출생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해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